헥소리지입니다. 헥소리지. 헥소리지가 참 무슨 이름만 딱 들어서는 이게 뭐야, 헥소리지가. 이름 자체도 좀 이상해요. 헥소리지가 보면 헥소라는 그 오키나와.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 태평양 전쟁이 한참일 때예요. 거의 이제 진주만을 일본이 먼저 폭격을 하면서 이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계속 밀려, 미드웨이 해전부터 해가지고 일본이 계속 이제 그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태평양 사이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섬 따먹기죠. 섬 따먹기예요.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태평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바다 사이에 전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항공모함이라든지 배를 타고서 군인을 태워가지고 상륙을 하거나 섬을 이제 따먹으면서 점차 이제 뭐 이오지마라든지 뭐 이런 섬들을 이제 점령하면서 결국엔 일본에 있는 본토, 일본의 본토가 어떻게? 오키나와인데, 오키나와 본토까지 이제 미군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장 치열했던,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자기 이제 본 땅이니까, 자기 본국이니까 얼마나 목숨 바쳐가지고 뭐 가미가제라든지 치열하게 아주 뭐 뒤로 뭐 후퇴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가장 격렬했던 전투 중에 하나예요. 오키나와가 일본 이제 본토에서 미군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가장 악명 높았던 것이 헥소리지, 그러니까 언덕이래요. 그러니까 지명이에요. 리지라는 게. 그래서 그곳에서 헥소라는 언덕 전투를 얘기하는 건데, 주인공은 자기의 종교적인, 뭐 우리나라도 여호와의 증인 있잖아요.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봤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여호와의 증인 그런 거면 그냥 나와요. 바로 그냥 영창에 들어가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왜냐면 총을 내가 잡을 수 없다, 누굴 죽일 수 없다, 그러는 이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바로 그냥 뭐 군대 가기도 전에, 신검 받기도 전에 그냥 바로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영창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이 영화도 자기가 그 종교적인 종교 때문에 내가 누굴 살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쟁에 가서 내가 총을 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주인공의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마인드를 가진 거죠. 생각을. 근데 군대라는 데가요, 자기가 뭐 이렇게 하고 싶다, 내가 뭐 개인적인 뭐 어떤 이거로서 난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긴 단체예요. 그리고 군법이 있고 군기가 또 엄청나요. 신병들 들어오면 뭐 저 때만 해도 막 구태가 있어가지고 뭐 조교들한테 엄청 맞거든요. 거기서 내가 뭐 조교들이나 아니면 장교들의 말에 거역한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죠. 그리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아마 이 친구가 우리나라 군대에서 만약 그랬으면 엄청난 구타를 당했을 거예요. 맞다 죽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나 이 주인공은 그런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 투쟁까지 하면서 총을 잡아라 안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같은 이제 회유와 협박과 명령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꿋꿋이 버텨내고 이겨냅니다. 물론 뭐 힘들죠. 물론 뭐 그런다는 게. 그리고 뭐 동료들도 주인공 때문에 계속 이제 단체 기합을 받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동료들도 막 그냥 막 따돌림 아닌 따돌림 당하면서 이제 집단 구타를 막 해요.
그렇게 미움을 받고 뭐 중대장 해 모든 소대원들한테 왕따 아니 미친놈 조롱거리가 되죠. 예. 그래서 쫓아내려고 해요. 그러나 이 친구는 난 지원을 했다. 그 당시 좀 그래 우리는 이제 징병제도 아닌데 미국의 이 전체적인 그 당시에 그 2차 대전 때 태평양전쟁 때 그 미국인들의 그 마인드가 다른 친구들 다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려고 지원을 하는데 나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걸 다른 이제 유사한 영화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사실 뭐 의무잖아요. 자기가 뭐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닌데 안 간대요. 자기가 지원하는 거야. 지원제인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다 가는 거야. 남아있으면 비겁하고 겁쟁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도움 조금이라도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지원을 하는. 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래 주인공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총 쏘기 싫어? 아 그러면 그냥 나가 군대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내가 총만 안 쏠 뿐이지 내가 군대를 가겠다.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뭘 도와줘? 아, 의무병이 있잖아요. 총 맞은 전우들을 그러니까 부상당한 전우들을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의무병으로서 내가 총을 잡지 않지만 고쳐주겠다. 그런 도움이 되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대원들이 막 압력이 주죠. 막 나가라고. 그러나 법정 군법 회의까지 하면서까지 결국엔 자신의 신념을 투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또 운도 나쁜 게 이제 물론 보충병으로 이제 들어가죠. 가장 악명 높은 핵소고지 전투, 그러니까 핵소 언덕 전투에 이제 이 부대원들이 투입되게 되죠. 근데 이제 영화의 한 중반부 되면 이제 전반부는 자기 신념을 관찰하기 위한 주인공의 모습이 이제 묘사가 되고 그것도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중반으로 가면 이제 전쟁 영화가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핵소 전투를 갔는데 이 감독이 누구예요? 멜 깁슨입니다.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아포칼립스라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잔인하면서 영화 잘 만들어요. 딱 내 취향인 것 같아. 그런데 이번 영화에도 사실 기대를 많이 했거든. 손꼽아 이 영화를 보려고 했지만 미국엔 벌써 개봉이 했어요. 작년 11월에 개봉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개봉한다고 그러네요.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아무튼 2월 달인가 3월 달에 이제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영화에 보면은 멜 깁슨 감독이 정말 잘 만드는 영화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카데미라든지 골든글로브에서도 이제 후보로. 근데 아카데미 또 이런 영화 좋아하잖아요. 전쟁, 역사, 사실. 근데 정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주인공의 그 실제 주인공 모습도 나오고 한 2006년까지 살았더라고 이분이. 그런데 그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이 이제 언덕이야. 군인들이 와. 이제 이 주인공이 속한 부대원들이 이제 전투 현장을 가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고지에서 싸우다가 부상당해 왔던 부대들이 이제 뒤로 빠지고 주인공 부대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만나. 근데 이 주인공이 투입된 부대는 생존 전투 경험 없는 거야. 진짜 이제 신병들이지. 뚝 들어오는데 그 전에 이제 전투를 해서 무참하게 이제 막 죽거나 시체 더미가 트럭이 지나가고 막 이제 막 부상병들 얼굴에 보면 넋이 나가 있어. 얼마나 이제 그 장면만 봐도 이 핵소고지 전투가 얼마나 좀 치열하고 잔인하고 저 극한을 달리고 있다는 걸 이제 암시를 하죠.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근데 완전 절벽이에요. 가보면 절벽이야. 절벽에 이게
저기 뭐야 그물을 쳐놨어. 그래서 그 그물을 잡고 언덕 위를 올라가요. 한 이제 언덕 높이가 한 50m, 60m 되나? 한 뭐 높아요. 거기 이제 막 자꾸 올라가는 거야. 부대원들이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갈 때부터 막 피가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이제 뭐 한포 사격을 했으면 거기 시체들이 막 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피가 이제 그 그물 밑까지 막 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제 올라갔어.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뭐 한포나 뭐나 이거 지원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이미 이제 한 번 이제 포격을 때려준 거지. 그리고 이제 부대원들이 들어갔는데 뭐 말 그대로 그냥 시체가 그 언덕 위에 그냥 쫙 이제 널려져 있는 거예요. 뭐 구데기가 막 뭐 파먹고 뭐 사지가 절단돼서 막 창자가 튀어나오고 그 메기슨 감독이 그런 걸 참 묘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그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이 영화가 그 전에 이제 라이어 일병구하기나 이런 영화 보면 그 라이어 일병구하기 이전의 영화는 사실은 좀 전쟁을 그렇게 리얼하게 묘사를 잘 못했어요. 고증도 좀 그렇고. 그러나 1998년에 라이어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정말 영웅주의의 전쟁 영화가 아니라 전쟁에 정말 참전했던, 정말 내가 정말 그 전투에 참여한 것 같은 그 생생함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이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참전 용사들을 앉혀놓고선 영화를 보여줬대요. 라이언 일병구하기를. 그랬더니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참전 용사들이 그 당시에 2차 대전 때 했던 이제 미군 병사 참전했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다. 그러나 다른 것? 냄새. 그러니까 화약 냄새라든지 그 냄새만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그 전쟁의 그 참혹함과 그 전투씬의 그 공포감, 그 느낌, 보여지는 것들은 너무나 똑같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라이언 일병구하기는 사실 전쟁 영화에 어떻게 보면 바이블이 됐죠. 명작이죠. 전 뭐 수십 번 봤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전쟁 영화들이 판도가 틀려져요. 이제 그렇게 이제 좀 표현이 더 리얼리티에 가깝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 영화 역시도 이제 참혹해요. 이미 그 전에 그 죽었던 시체,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그 섬 아닙니까?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막 시체들이 막 부식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막 이제 쏘고 막 난리가 나죠. 그 와중에서 주인공이 정말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왜냐면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든 거예요. 총알이 날아가요. 우리가 이제 보는 사람들 몰라. 이 총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도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사격을 하러 갔는데 사격장 하나 올라간다 하는데 무슨 저기서 대포 소리가 나는 거야. 나 이렇게 대포를 쏘나 생각. 아니야. 총소리야. 난 깜짝 놀랐어. 총소리가 저렇게 진짜 고막이 막. 난 그 소리 때문에 겁나서 정말 사격장 가는 게 싫을 정도로, 그 정도로 소리가 막 기가 막 쩌렁쩌렁 울리죠. 근데 뭐 여기서 총만 쏩니까? 옆에 뭐 수리탄이니 각종 막 폭탄이 터지고 시체가 막 피가 튀고 뭐 낭자하고 막 여기저기 막 폭격에 맞아서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구멍을 쏙 들어가면 그냥 수리탄 터질 때 그냥 물줄기가 확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잘못 던져가지고 얼음판으로 깨잖아. 땅이 막 진동한, 막 짱! 막 울리면서 막 기가 막 쩌렁쩌렁 울리는데. 그리고 나중에 저희는 이제 언덕 위에 있고 이제 클레모어라고 하는 폭탄이 있어요. 구슬 몇백 개가 앞으로 쫙 나가죠. 산산조각 내는 건데. 근데 그 클레모아 폭파 시험이 있었는데 그거 터지는데 혀같이 찌릿 울리더라고. 멀리서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 돌진하라는 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나가면 그냥 총 맞는 거거든. 총 맞아봤어요? 저도 안 맞아봤죠. 근데 이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거 이제 총 맞은 사람들 얘기하면 야구 방망이로 그냥 엉덩이, 그러니까 쇠방망이, 알루미늄 배스로 그냥 세게 확 내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전우를 구하기 위해 총알이 날라오고 뭐 하던 그 부상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주인공이.
그 여기저기서 구하는 거예요. 그 이제 소대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칫 주인공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죠. 제가 겁쟁인 줄 알았는데 겁이 많아서 총 안 잡으려고 편법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니 총알이 막 날아가고 폭탄이 날아가는데 그냥 전우가 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누구도 구할 수 없는데 그냥 맨몸으로 뛰어가가지고 그 전우를 구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요. 그 어쨌든 간에 이제 나중에 엄청난 일본군이 막 지하에 벙커에 숨어 있다가 막 떼거지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의 부대원들이 방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퇴하는 거예요. 막 후퇴하는 거야. 후퇴하는데 정신이 없죠. 막 일본군들이 벌떼같이 밀려오는데 그러니까 자기 살자고 그냥 막 그물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언덕 밑으로 그냥 막 정신없이 내려가는 거야. 내려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수천 명이 올라갔는데 내려온 인원은 30몇 명도 안 되는 거야. 중대장이 기가 찬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 한 2명 정도 이제 경비병 내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치료를 받으러 내려갑니다. 이제. 그러나 주인공은 내려올 수 있었어요. 내려와서 살 수 있었는데 고민을 합니다. 그 한포 사격이 시작되는데 그 포화 속으로 전우들이 아직 살아 있었거든. 부상병들이 막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려갈 수 있었으나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을 글썽이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 폭격의 현장 막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다시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고 전우가 부상당한 그 포화 속으로 홀로 들어갈 때 저도 참 상당히 많이 감동받았어요. 상당히 많이 감동받았어요.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고 또 전쟁 씬이나 이런 것들을 참 나름 멜 깁슨 감독다운 연출로서 잘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전쟁 영화를 싫어하는 분들은 싫어하겠지. 그러나 꼭 이게 전쟁 영화라기보다는 휴먼 드라마에 가깝다. 그래서 라이언 1번 구하기도 물론 그렇지만 라이언 1번 구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전쟁 영화죠. 그러나 이것은 전쟁 영화이지만 전쟁의 그 극한을 통해서 한 인간의 신념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그 신념이 지켜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좀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내가 저 상황에선 저럴 수 없는데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 사람을 그렇게 했는가, 뭐 종교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남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헌신의 마음이 주인공에게 많이 느껴지고, 영화는 전쟁씬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볼만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괜찮다. 영화 핵소 리지 개봉할 때 꼭 보세요. 그리고 또 뭐 다운로드를 해서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요번에 아카데미가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영화 후보에 올랐으면. 전 이 영화 좀 상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이 뭐가 있느냐? 굳이 찾는다면, 글쎄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전쟁이 좀 간단하다. 전투씬 자체가 그냥 언덕 올라가서 그냥 한번 왔다 갔다 구하고 뭐 이러는 것에 초점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막 극적인 클라이막스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주인공이 이건 단점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모든 그 소대원들이 어떻게 보면 존경하고 무시하지 않아요.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살아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소대원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겁쟁이로 취급했던 주인공을 우러러봐.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핵소리지 전투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다시 부대원들이 재투입이 되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야. 근데 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에 대한 신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부대원들이 기다리는 거야. 그냥 그의 기도를
끝나고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이제 그 친구의 말 한마디, 그 친구의 행동이 이 부대원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념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작게는 내 가족, 또 어떠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그 바꾸는 과정은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킬 때,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대로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는 것이 이 핵소 리지 영화의 포인트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즉흥적인 평가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영화만 봤어요, 저는. 이 영화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핵소 리지 보세요. 보세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핵소 리지 꼭 봐!